BYD 부스는요 무슨 클럽의 현장 같아요. 이 디자인은 기아 자동차 디자인을 너무 닮았어. 이쯤 되면은 사고 싶어져. 계속 보다 보니까 사고 싶어져. 네, 안녕하세요. 로드마이 체스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 엑스포 2024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저희가 시텍 컨퍼런스를 왔는데요. 이 컨퍼런스 일정 중에 마지막에 태국에서 모터쇼를 저희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텍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경도 할 겸 여기 왔습니다. 사실 태국은 자동차를 이렇게 막 생산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만큼 아는 차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모터쇼에는 이것저것 재밌는 것들을 선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콕이 또 어쨌든 세계의 중심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 중 하나잖아요. 저와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가보시죠. 네, 닛산의 나바라라는 차도 있어요. 이름이 좀 웃기죠? 나바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미들 사이즈급 픽업 트럭이거든요. 코드로 치면은 레인저, 그리고 쉐보레 콜로라도가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에서는 일본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요타 부스도 굉장히 크고요, 렉서스 부스도 되게 큰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BYD 부스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거의 시어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BYD가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랩 아시죠? 그 우버 같은 거, 그 그랩을 통해서 저희가 이동할 때 BYD 차를 타봤는데 전기차 치고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이 태국에서도 BYD의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스즈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아는 사람도 굉장히 적지만 만약 알더라도 트럭, 정말 일부의 트럭으로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근데 태국에는요 이스즈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스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큰 트럭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미들 사이즈급 트럭하고 그리고 SUV도 있어요. 이스즈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것도 방콕에 오니까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미들 사이즈급 픽업 트럭이 제 키보다 작아요.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치업을 해서 높은 픽업 트럭을 많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차량은 저보다 굉장히 높이가 낮다, 굉장히 바람의 저항이 적은 실용적인 트럭을 또 이곳에서 많이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라인업으로는 토요타의 하이럭스라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것도 레귤러 캡, 슈퍼크루 이런 것들이 다양한 수요로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방콕에 오자마자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다양한 픽업 트럭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쪽엔 기아도 있네요. 한번 보시죠. 네, 역시 기아 부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죠. 현대 그리고 기아, 여전히 태국에서도 이렇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EV5를 얼마나 이 태국에서 기아가 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 여기 보이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전시하는 차는 한 대, 많아야 두 대밖에 안 넣잖아요. 여긴 지금 EV5만 한 5대, 6대 이상 전시를 해놨습니다. 다양하게 만져보고 타보고 하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기아가 또 굉장히 EV5를 방콕에서도 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모습이죠. 체리 자동차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체리 자동차의 이제 J6라는 자동차가 이렇게 오프로드에도 굉장히 유용한 모습을 보여내는 것을 연출하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중국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환경 인증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태국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중국 차들이 매력을 뽐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워링인가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굉장히 귀여운 전기차부터 저쪽에 보면은 약간 소형차지만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 차들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로터스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로터스 부스에서 보니까 역시 엘레트라 S, 엘레트라 R까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밭으로 봤을 때는
689만 바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율을 계산해 봤더니 2억 8,7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2억 900만 원이니까 가격이 우리나라가 훨씬 싸요. 왜냐면은 태국은 관세가 굉장히 셉니다. 그 높은 관세에 비해서는 가격이 괜찮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로터스가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차가 굉장히 저렴한 나라에 속하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저 지금 네타 앞에 와 있습니다. 네타라는 이름 전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차량을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가성비 좋은 전기차로 또 태국의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좋고 휠하고 타이어가 굉장히 작아서 뭔가 실용적으로 잘 만든 전기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전기차가 만약 나온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해 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도요타에 또 왔는데요. 와, 이 차 너무 귀여워요. 저는 이게 태국에 와서 도요타 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면 도요타가 태국을 좀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엽고 다양한 차들이 많습니다. 얘 이름은 하이럭스 챔프라고 하는데 하이럭스만으로도 이미 이 세그먼트를 다 잡고 있는 인기 있는 차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또 하이럭스 챔프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캠핑이나 이런 레저 활동을 더욱더 재미나게 감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만든 차량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네요. 하이럭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하이럭스 레보라고 하는 모델 앞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럭스라는 차는 원래는 태국에서도 업무용 차로 많이 쓰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또 예쁜 컬러로 해가지고 또 꾸며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실내로 들어가면 일본차 특유의 그런 약간의 투박한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투박한 느낌 속에서 실용성 그리고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어 노브도 굉장히 재밌게 생겼어요. 우뚝 솟은 산처럼 생겼는데 다 직물이고요. 직물이 굉장히 탄탄해요. 일본 브랜드들이 직물 시트를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들거든요. 그런 실용적인 구성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지로 이렇게 또 하이럭스 레보라는 모델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GWM이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이 브랜드는 저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요새 태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예요. 이게 중국 브랜드거든요. 근데 중국 브랜드인데 얘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 약간 이 표절스러운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이제 GWM 오라라고 하는데 얘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폭스바겐의 뉴비틀 혹은 미니 디자인을 약간 이렇게 짬뽕 믹스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어떤 디자인의 헤리티지나 이런 오리지널리티는 없어도 그래도 꽤 귀엽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도 한번 보시면 얘는 이제 FJ 크루저랑 굉장히 닮았어요. 이 휀더가 이 오버빵이요 튜닝을 한 차처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모델이 있고 거기서 오버 휀더를 하고 인치업을 한다면 얘는 그냥 순정 상태에서도 오버 휀더를 한 것 같은 요게 있어요. 요거 오버 휀더 이거 불법 안 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요런 게 달려있다. 튜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만들었다.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지금 이 GWM 차들의 가격대가 한 2,000 중반에서 한 4,0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얘 디자인은요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닛산의 인피니티 QX80의 얼굴과 도요타 툰드라 9형의 얼굴을 짬뽕한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무슨 호무클로스야 막 섞어가지고 나온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인데 그래도 실제로 보면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의 어떤 출처라든가 디자인의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따지지 않는 분께는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실용성까지 다 챙기고 요 휠 보세요. 이 휠이 굉장히 이렇게 안쪽으로 분지 형태로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게 볼륨감이 굉장합니다. 이런 차들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보니까 가격이 울트라 모델로 했을 때 1339니까 5,5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5,500만 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게 이제 아우디 Q8을 또 따라한 하발이라는 이런 하발이 자식아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어요. 디자인 멋있고 이 하발 꽤 돌아다녀요. 제가 종종 봤는데 요것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발견한 건데 딱 봤을 때는 분명 아우디 Q8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휠 타이어를 보잖아요. 휠 타이어가 굉장히 소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휀더 쪽에서 너무 타이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쉽게 말해서 좀 짜세가 좀 안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뒤쪽 쿼터 패널 아래쪽으로 들어간 휠도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게 뭐냐, 타이어하고 휠은 튜닝해라 해요. 거의 튜닝하지 않으면 좀 아쉬운 디자인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발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참신한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은데 이 하발도 역시 중국 브랜드죠. GWM의 모델입니다. 네, GWM의 마지막 장식할 차량 앞에 있습니다. 이 차량 또 보시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맞습니다. 도요타 알파드 그리고 렉서스 LX 500H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쉐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쉐입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 회사 브랜드를 한 수년간 쌓아오면서 만들어진 그런 셰시들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GWM이라는 회사는 대체 이게 뭐지 이거 너무 모방을 잘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짝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타도 될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실내가 정말 렉서스 모델하고 거의 유사해요. 가성비 좋은 유사 품목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선택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제 옆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웨이 80이라는 모델이 옆모습을 봤더니 확실히 도요타 알파드를 단순히 모방만 한 것은 아니에요. 더 길어요. 전장이 딱 봐도 최소 80cm 정도는 더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단순히 모방하고 짝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옆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이게 롱바디 역할로 시장을 노렸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면 알파드가 생각보다 전장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이제 휠 타이어를 보면 역시나 휠 타이어가 굉장히 작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뭐 미니밴이 휠 타이어가 커서 뭐 하겠습니까? 승차감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하바리가 2대 더 있는데 이것도 약간 소형 SUV로 나온 모델이네요. 드디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부스에 가깝다 라고 얘기했던 BYD 부스에 왔습니다. BYD 부스는요 무슨 클럽의 현장 같아요. 사람들이 막 서로 부대끼면서 이 차 저 차 서로 막 타보고 앉아보고 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BYD가 사실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BYD 정비센터가 있어요. 오산에도 있고 제가 길 다니면서 여러 군데 봤거든요. 이미 BYD가 대한민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이를 단단히 갈고 있다. BYD가 내년 1월부터 대대로 시장을 노리겠다고 기자분들도 싹 모아가지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BYD가 한국 시장에 습격을 하게 되면 현기차도 좀 이렇게 긴장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일본의 자동차들보다 회사 자체가 엄청 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들도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죠. 네, BYD가 전기 픽업 트럭도 만들었어요. 포드 F150이 세계 최초로 픽업 트럭의 전기차를 이제 실현시킨 회사인데 BYD가 금세 따라한 거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눈, 어디서 많이 보던 눈이죠. 랩터예요, 랩터. F150 랩터의 눈을 그대로 따르고, 심지어 요 가운데 요거에다 위에 아래 눈 띵띵 요거에다가 가운데 회사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완전히 그냥 랩터의 모조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범퍼는요 플라스틱이에요. 랩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강철로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어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는 거 픽업 트럭 치고는요. 그리고 얘는 풀사이즈로 나온 게 아니라 미들 사이즈로 나온 겁니다. 태국은 길이 좁기 때문에 그 풀사이즈 차들이 다니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미들 사이즈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BYD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BYD 실리온 7이 파리 모터쇼에서도 공개가 됐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차량을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나 포르쉐를 닮았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본넷 위에서 보면 약간 콜벳의 그런 인상도 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쭉 그어지면서 모습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가성비로 구입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델롬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덴자 덴자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덴자 N7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차량들은 정해져 있고 좋아하는 디자인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전할 것보다 기존에 있는 인기 있는 차들의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서 진입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덴자의 미니밴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알파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함께 보시죠. 네, 이것도 똑같이 생겼죠. 알파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조금 더 뭔가 본넷이 더 낮은 느낌? 약간의 미세한 차이만 있다 뿐이지 사실은 디자인이 너무 다 똑같아요. 그럼 얘를 왜 사겠느냐? 결국은 이제 특출난 어떤 무언가보다는 가성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옆에서 와서 보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그 미니밴 있잖아요. 그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의 포지셔닝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알파드랑 정말 똑같아요. 딱 봐도 알파드를 살 사람이 이걸 대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지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쪽에 계신 분들도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세요. 저기 한번 들어가서 앉으면 핸드폰 게임 하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시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바로 옆에 부스를 제가 왔는데, 와, 지금 제가 무슨 중국 모터쇼 하는 것 같아요. 중국 브랜드들이 아주 여기를 싹 뒤집었어. 이번에 브랜드 이름은 MG 새마을금고도 아니고 MG라는 브랜드입니다. MG라는 브랜드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디자인은 기아 자동차 디자인을 너무 닮았어. 이쯤 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와, 포르쉐, 벤츠, BM도 아니고 우리 브랜드 디자인을 뺏겨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게 우리의 뭐 브랜드며 가치며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결국 누가 가성비를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내연기관의 그런 어떤 엔진, 출력, 그런 효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결정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승차감, 옵션 등등을 갔다면, 이제 전기차로 오면서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기술이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 브랜드들이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사실상 기아 자동차예요. 이쪽 한번 볼게요. 이거, 와, 얘는 뭐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얘는 뭐야? MG 사이버스터는 디자인이 누굴 닮았냐? 마세라티를 닮았어요. 마세라티. 안 닮은 건 하나도 없어. 뭔가는 닮았어. 색깔은 굉장히 MX-5의 소울레드 컬러를 좀 닮아 있어요. 하지만 소울레드 컬러만큼의 그런 깊은 음영은 없지만 이 컬러도 굉장히 체리스럽습니다. 진짜 체리 같아. 얘는 마츠다 MX-5가 딸기 같다면 얘는 체리 같은 색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MG ZS EV라는 모델 앞에 와 있는데, 이 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벤츠 AMG GT 4도어에 눈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이름도 MG인가 보다.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닮아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요, 야, 이 디자인이고 이거 옛날 제네시스 눈 아니요? 제네시스 그저 G90이었나? 얘도 AMG 모델 같은 그릴. 그러니까 그릴이 AMG를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 이쯤 되면은 사고 싶어져. 계속 보다 보니까 사고 싶어져. 와, 이거 괜찮은데? 괜찮아. 네,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츠다에서 최초로 픽업 트럭을 출시했는데, 전 맨 처음에 이거 사진 보고서 저희 직원들하고 다 이렇게 웃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깔깔거린 거죠. 마츠다가 얼마나 힘들면은 픽업 트럭을 다 내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생각보다 멋있어요. 마츠다가 이렇게 거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구나. 원래 마츠다는 유려하고 세련되고 뭔가 도심의 이런 브랜드를 이제 계속 추구해 왔다면, 이걸 하나 딱 내므로써 이제는 우리도 아웃도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라는 야심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앞에 페이스는 날렵한데 마츠다의 고유의 그 코도 디자인을 잘 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저는 끝으로 시텍 부스에 와 있습니다. 시텍 부스는 그렇게 막 성대하게 차리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시텍의 제품이 태국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걸 누가 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건강하게 최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우리 요즘처럼 이제 춥고 날씨가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저전압 쇼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저전압 쇼크를 내 차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지, 방전됐을 때 이 차를 살리는 대안으로 점프 대신 충전할까가 아니라 관리 충전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시텍을 많이 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태국의 오토쇼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텍 부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께 다음에 또 이런 모터쇼가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텍 정말 여러분의 차의 건강을 위해서 인삼 주듯이, 보약 주듯이 꼭 사용하시면서 건강한 카라이프를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